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꼭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는데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입니다. 검찰은 없어지는데 사실상 검찰 기능을 대신할 공소청, 이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공소청에 주어지는 이상, 검사한테 다시 보안 수사권이 주어지는 이상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말이 보안 수사권이지 이거는 직접 수사권, 그냥 지금 검사들이 쓰고 있는 일반 수사권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근데 이 보안 수사권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된다는데 자꾸 나와. 심지어 엊그저께는 보안 수사권이 확정이 됐다.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을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TF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자, 기사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리실에서 직접 아니다, 그런 건 없다, 오보다 라고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기사가 던진 파장은 일파만파였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이 기사,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고 검찰이 더러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더러운 언론 플레이. 제가 보기에도 더러운 언론 플레이가 맞습니다. 사실상 검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게 다 가져진 것처럼 그냥 미리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영부영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리 한번 지름으로써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수사권,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났는데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면서 그냥 기정사실로 보안수사권 확보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사의 배경은 검사들의 언론 플레이였다. 그런데 그 언론 플레이가 곧바로 이렇게 저지당한 거죠.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검사들이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보안 수사권 확보를 위해서 꽤 열심히, 꽤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이거는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소청법에 보안수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보안수사권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놨더라. 따라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영부영 보안수사권을 만들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겁니다.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것처럼 해놓고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 그 살아있는 여지를 이용해 가지고 시행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보안수사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의 논리인 겁니다. 동아일보가 그거를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공소청 법안에 보안수사권이란 말은 없는데 보안수사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넣어놨더라.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나는 이 검찰에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 명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절대 검찰에는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어떤 이름이 됐든 간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국회의원을 빼고 제대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명백하게 하지 않는 모든 국회의원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총리실에 파견되어 있는 현직 검사들이 장난질이 심하대요.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부터가 검찰한테 이 보안 수사권을 주고 싶어서 안달복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정성호 장관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 바로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욕먹는 거를 감수해 가면서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봉욱은 자기가 검사 출신이죠. 따라서 욕을 먹더라도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제 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보도의 발신지는 사실상 봉욱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 계속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보안 수사권은 명확하게 준다 만다 아직 결론이 안 났으나, 수사를 할 때 공소청에 직접 통보를 해가지고 공소청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검사가 언제든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요, 또 뭐도 주느냐?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수사기관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해당 수사관을 파면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 결과가 검사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수사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팩트 그 자체 아니에요. 팩트를 조사를 했는데 검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경찰관이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정부안, 공소청 정부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을 마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보안수사권이라고 주지는 않았지만 보안수사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들이, 그러니까 독소조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보안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보도입니다. 이 보안수사권이 인정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내일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보안수사권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나올 거고 검찰개혁의 방향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공개되는 이 공소청법 혹은 중수청법 안에
이상한 내용,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보장해주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그날 그것으로서 검찰개혁은 끝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긴다면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할 겁니다. 우리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제가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지가 검사 출신이라서 당해보질 않았겠죠. 봉욱은요 원래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은행장이었어. 여러분 혹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장기 신용은행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은행장이었어요. 봉욱의 장인은 인천변호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처형, 지금 현직 판사예요. 기득권층인, 진짜 쟁쟁한 기득권층인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봉욱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무슨 수로든지 인정하려고 할 겁니다. 봉욱 이 사람 검찰 내에서도 꽤 승승장구했었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에는 윤석열하고 검찰총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냐 봉욱이냐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그때 윤석열보다 봉욱이 낫다. 봉욱 쪽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때 윤석열이 아니라 봉욱이 검찰총장이 그랬더라면 윤석열 정권은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봉욱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검찰총장 빼고 다 해본 사람인 거죠. 기득권층입니다. 윤석열만큼 개새끼는 아닙니다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기득권층이고 기득권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개혁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도 계속 어깃장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꼭 봉욱이 그런다는 보장이 있나? 예. 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공개됐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건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민정수석의 의견입니다. 자, 민정수석 봉욱이 12월 11일, 딱 한 달 전이죠. 중대범죄수사청 인력구조 관련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법률가 주도의 엄격한 이원 조직이 필요하다. 이 뭐냐면 중수청에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이 수사사법관이 일반 수사관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게끔, 검사라는 이름은 없어지지만 수사사법관이라는 걸 두고 이 수사사법관이 일반 그 수사관들을 통제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수사 권한을 수사사법관한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보조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내용을 민정수석이 제시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중수청법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 뭘 말합니까? 사실상 검찰 조직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검찰의 수사 기능만 떼와가지고 일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갖고 오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봉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검찰을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또는 검찰 조직을 어떻게든 간에 잔존시키려 하는지 여기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봉욱이 중수청에서 이따구 짓을 했었다면 공소청에서도 그따구 짓을 했겠구나. 즉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도록 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소청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주도록 하면은 그거는 공소청이 아니라 그냥 검찰청입니다. 보안 수사권, 글쎄요. 검찰의 인적 청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얘기를 글쎄 다시 해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적 청산조차 되지 않은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준다? 그거는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고요. 어린애한테 핵폭탄을 넘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검찰은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5년 뒤 이재명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 짓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개작살 났던 거 기억하시죠? 소위 말하는 검사들의 대화. 그 자리에서 검사들이 얼마나 시건방지고 개같이 놀아댑니까? 물론 그 덕분에 시민들이 이 검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죠. 저 새끼들 순 싸가지 없구나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가지 없다고 비난을 받은 거는 검찰 지들 잘못이잖아. 지들이 얼마나 싹퉁 바가지 없게 했는데. 그런데 욕먹은 게 너무나도 억울했던 검찰은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여버리죠. 그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검사들은 그러고 남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있다면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수청 여기 수사사법관 이런 거 별로 문제는 안 된다고 보여. 그러든가 말든가. 하지만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봉욱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사법제도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검찰이 먹고 살 길만 찾으려 한다는 전적인 검찰주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봉욱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상 그리고 봉욱이라는 사람이 계속 주둥아리를 놀릴 수 있는 이상 검찰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봉욱이라는 사람 참 진짜 진짜 참 욕 나오네요. 욕 나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봉욱 뒤에 김앤장이 있다고 봐요.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어깃장이 놓는 이유가 사실은 김앤장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자꾸 개혁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김앤장 같은 데서 계속 돈을 대기 때문인 거죠. 참 징그럽습니다. 그죠? 검찰개혁 이번만큼은 제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검찰 피해자인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는 나 같은 사람 죽으란 얘기야. 지난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봤습니다. 내란이 벌어졌을 때는 맨몸으로 국회까지 달려갔어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조차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효용은 어디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까? 부디 정성호 장관이나 봉욱 수석이 이재명 정부의 이 시대적 소명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입니다.